너 어떻게 환자를 두고 떠나냐 막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내가 두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나를 떠미는 건지 뭐 형사소송 걸려서 그 빨간 줄 하나 갔다. 근데 너무 무서워요. 의사들을 끊고 네. 드디어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 네네네. 너무 우리를 노예 취급하니까. 네. 그러면은 시험 떨어지시면 바로 오시겠네요. 시험을 그래서 네, 닥터 썰전 오늘은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계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상범 선생님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50인 마취과 전문의 안상범입니다.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3일 후에 제가 이제 떠날 건데 아주 긴장 반 설렘 반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의사 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20년 아, 넘었죠. 20년. 네. 네. 요즘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의사들의 해외 진출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선택에 불과했는데 요즘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네, 많고 네, 네, 네. 특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너무 늦은 나이에 이렇게 해외로 떠나시는 이유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굵직굵직하게 제가 한 외국으로 나가는 걸 한 3번 정도 생각을 한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제일 큰 거는 의사들이 하나로 크게 뭉칠 수 있었던 의약분업 사태. 그게 딱 20년 전인데. 2000년도에 그렇죠. 해외로 갈 생각을 한번 하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USMLE를 공부하고 그때 의대 선배님들도 그렇고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창 그때 한번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공부를 하고 해외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뭔가 더 이상 의사를 했을 경우에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를 이제 파악했었는데 근데 어영부영 또 의사를 하다 보니까 또 1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USMLE를 시험을 봐서 인턴 레지던트를 미국에서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코로나가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문호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열려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 선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안 보고도 컨택해서 갈 수 있는 데들도 발견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데들도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과감하게 결정하셨는데 네네. 준비 과정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7년 정도 준비를. 네, 7년 정도 해외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 네. 뭐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길어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묶여서 그냥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일단 갈 준비를 하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젊은 친구들도 지금 뭐 해외로 막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7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갈 수 있는 법 좀 알려줘 보세요. 지금 이 방송 저번에 한다고 얘기했더니 댓글에 이런 거 방송하면 되느냐, 해외 의사들이 해외로 유출됐는데 너희들이 그런 거에 일조를 하면 되느냐. 갈 사람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돌파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예전에 NIW라던가 그런 식으로 영주권을 이제 자기 특출한 능력을 통해서 해외 이주를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셨던 분들이 조금 어떤 보면 체리피킹 같이 유리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문이 하나씩 미국에서 닫혔어요. 그래서 가려면 빨리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제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논문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조금 그나마 지금에 비해서 좀 저렴했던 영주권 투자이민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투자이민? 예. 최근에 트럼프가 투자이민 하려면 비용을 왕창 늘리지 왕창 않았나요? 늘렸죠. 얼마 그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일 싼 게 한 80만 불 80만 불이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이상? 아, 예. 저 못 가겠군요. 그러면 전공이 마취통증의학과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7년 동안 USMLE 합격하셨나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왜 안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가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의학분업 당시에 그때 공부를 해갖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만나는 의대생 친구들이나 전공의들한테는 지금이라도 빨리 시험을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국가고시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네네네. 더 같이 이제 할 수 있으면 네네네. 미국 의사 시험 준비도 좀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네네네. 좋다 그 네. 얘기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먼저 미국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원래는 그 공부를 미리 하고 가면 좋은데 공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깨 수술도 해서 가서 공부를 할까.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어차피 영어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조금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거기 가서 USMLE 학원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인강하듯이 그런 것도 이제 또 시간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젊은 친구들한테는 미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시험은 합격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가셔서 이제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은 시험 떨어지시면 바로 오시겠네요. 시험을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알아보니까 과별로 좀 다르긴 한데 오지 이런 데 가면은 시험을 안 보고도 병원 내에서 한정 면허 같은 걸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도 그런 병원에 가면은 한정 면허로 의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해서 USMLE를 패스를 하면 예전에는 인턴 레지던트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포기를 했었거든요. 2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펠로우십으로 받아주는 병원들이 많아졌대요. 제가 가는 동네가 이제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그 일대가 병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병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컨택을 해보니까 USMLE 따갖고 오면 좋아. 그리고 펠로우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영어가 현지인들처럼 유창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하면 되고 또 마취과 특성상 환자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의사들하고만 소통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조금 더 좋아지면 통증 파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인이 있거나 거기 현지에서 아는 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딱 미국 지도 딱 펼쳐놓고 대한항공 직항 어디 가냐?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딘가? 아내랑도 고민 많이 하고 애랑도 상의도 하고 애가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 한 명? 네, 한 명입니다. 사모님 반대는 없으셨나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처음에 투자 이민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달러 환율이 1,100원대였거든요. 그때 환전 다 하셨죠? 그때 한전만 했죠. 그러니까 계속 환전을 하고 있었겠네. 예, 갈 준비를 갈 하고 준비를 있었으니까. 이제 하면서 예, 예. 그 상품이 50만 불짜리였는데 돈이 어쨌든 오랫동안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보니까 반대급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대학 교수가 아니면 커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제 그만둔다는 게 아내 같은 경우도 20년 가까이 이제 근속을 했었으니까 포기하고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시민권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영주권. 영주권. 예, 예. 영주권. 그래서 영주권. 투자이민 영주권. 예, 네. 예전 같으면 영주권을 이제 안 받고 교육 비자로 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영주권을 같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영주권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당시에 또 많은 선배님들께서 아이들 해외로 공부를 보내고 이랬을 경우에 영주권이 없으면 취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거꾸로 이제 해서 영주권부터 먼저 하고 그게 확보가 돼서 안정화가 되면 미국으로 가서 하는데 그 7년이나 걸릴 줄 몰랐죠. 근데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냥 다시 있자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네네.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가야겠다 한 게 언젠가요?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그렇게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콕 집어서 그것도 젊은 의사들을 타겟팅해서 하는 걸 보고 저는 젊은 의사는 아니지만 계속 이 길을 가봐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상범 선생님이 가셔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K 의료가 해외에서 진출해가지고 잘 적응하고 안상범 선생님 같이 지천명의 나이에도 미국에 가서 잘 자리 잡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 너무나 많은 의료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의사들의 숨통을 조여오는데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나. 해외 진출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나가서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시면 그래도 좀 귀감이 되고 사람들이 그런 큰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건강보험 강제 지정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데 해외에 가서 또 잘 풀리셔가지고 뭐 제 나이대에도 해외 진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미국을 가서 공부하고 많이 부족함을 항상 느끼니까 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직업이라서 미국을 언젠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좀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걸 도전을 했었는데 점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예 사슬을 끊고 자유를 갈망해서 망명해서 가는 그런 스탠스로 보이겠더라고요. 의사들을 끊고 예. 드디어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 네네네. 너무 우리를 노예 취급하니까. 네. 사실 한국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 헬조선 막 이렇게 하는데 외국 나가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특히 의료가 너무 좋잖아요. 접근성이 너무 좋고. 여기 지금 이 빌딩 안에만 네. 그냥 바로 들어와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게 골목골목마다 다 돼 있는데 세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마취통증의학과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인기과잖아요. 네네네. 네, 경쟁률도 높고 네. 서로 이제 하려고 하는 과이고 네네. 다른 과에 비해서 페이도 잘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미국 가면은 지금 이 페이보다 더 받으실 수 있는지 아니면 페이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정말 아까처럼 이런 족쇄, 노예 사슬을 끊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직 의사들 페이로는 굉장히 좋게 받는 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법이 마취과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난다. 마취과 의사를 고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페이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과 특성상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더 하고 싶으면 8시간이 아니라 뭐 오버타임도 충분히 하니까 일한 만큼 또 돈을 벌 수 있는 또 좋은 과정. 이제 뭐 이 방송을 젊은 의사들이 제일 많이 보거든요. 제 나이대 의사들보다는 젊은 의사들이 많이 보니까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USMLE를 공부해라. 네. 그게 가장 기본이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네, 영어 공부도 하고 네. USMLE도 공부하고 틈틈이 네네네. 다른 준비 뭘 해야 되나? 아까 영주권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네네. 다른 준비도 뭐 할 게 있는지 좀 말씀 주세요. 젊은 친구들이 제가 하던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어렵지. 않죠. 네, 어렵죠. 네. 그런 방법보다도 찾아보면 뭐 NIW로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논문을 많이 쓰고 어떤 분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개업을 하신 상태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그걸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돈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지만 오히려 자기 능력이 좋으면 그런 쪽으로도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시는지 그것도 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거를 계산을 계산을 열심히 했습니다. 했어요? 예.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거주비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로 2배 이상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 직종이 특히 이제 교수님들 위주로 하면은 해외 연수를 많이 가시잖아요. 예전에는 해외 연수를 갈 때 병원에서 지원금 받는 거, 월급 나오는 걸로 충분히 생활을 되셨는데 지금은 그 돈 받은 걸로 비행값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해외 연수를 포기하시는 분도 있대요.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 본인이 정도로.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해외 연수를 발판으로 미국에 컨택하고 인맥 만들어 놓고 그때 한 1년 반 정도로 미국 의사 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 병원에 그냥 그대로 취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눌러 앉는 거죠. 거기. 눌러 앉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소프트 랜딩을 하시는 건데 딱 2배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액수인데 4,000불 했던 서부 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 이렇게 많이 가는 기후 좋은 곳들에는 4,000불 했던 집이 월세가 8,000불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올라 버리니까 코로나 전후로 해서 거의 심정적으로는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환율 오르고 원래 환율- 거기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고. 아.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한국에서 그나마 가까우니까. 다른 또 테러를 그 길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국 기업들이 요새 많이 진출하는 텍사스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가셨던 아틀란타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제가 또 가려고 하는 그쪽도 한국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많이 오르니까 저희가 가는 동네에도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원래는 더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전이 돼갖고 그 저희가 가는 데는 거주비만 월 4,000불입니다. 그러면 사모님 벌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희가 가면은 처음에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네. 이제 컨택을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너무 힘든 결정을 했으니까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식월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좀 쉬셔야 돼요. 예. 한 20년이 했으면 좀 쉬셔야죠. 예. 어깨까지 나갈 정도로 지금. 아니, 저 말고. 저는 계속 일해야 됩니다. 사모님? 네, 저희 와이프, 아내가 그렇죠. 이제 네.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부모님들은 반대 안 하셨나요? 왜 가야 되니?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굳이 지금 다 안정적으로 돼 있고 애도 학교 잘 다니고 근데 굳이 그렇게 도전을 지금 20년 전에도 안 했는데 지금 가서 공부가 되겠니?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 마지막 지금 안 되면 환갑입니다. 곧. 네,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 나이가 만약에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네. 제가 이거 어깨 수술하는 이유도 미국 가면은 어깨가 갑자기 더 아파지면 안 되니까 수술하는 거고 치과도 뭐 하고 건강이 제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거기 가서도 이제 완전히 이민자로 한국에서는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거기 가서는 이제 루키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버텨내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짐은 어떻게 해요? 배로 보내는 것들은 한 달 전에 이미 보냈고요. 보냈어요. 그게 2달이 걸리거든요. 나보다 먼저 가. 지금 태평양에 그거 떠 있겠네. 네, 지금 태평양에 있습니다, 지금. 짐은. 이제 그러고도 이제 갖고 가야 되는 짐들 있고 또 우체국 택배로 이제 보내는 짐 따로 있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아까운 것들 저랑 함께 했었던 여러 가지 뭐 만화책 최근에는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슬램덩크 예, 그 다 갖고 있었거든요. 드래곤볼은 없었나요? 아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철도 999 초판본이라든지 막 예, 그런 것들 다 이제 책 같은 경우에도 의학서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옛날에 근무했었던 병원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갖고 있는 의료 서적들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몇 개만 좀 추리고 물건들 진짜 많이 버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갖고 있었던 거, 결혼한 다음에도 이제 했던 거, 애가 좋아하는 물건들 이런 거 다 정리하면서 인생을 한번 또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또 미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다. 여러 모임에서 또 모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인사도 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좀 과가 본인 전공이 마취과라서 좀 마취과, 뭐 영상의학과, 예, 예, 맞습니다. 뭐 병리과, 뭐 맞죠. 이런 거 있죠. 병리과. 예, 진단검사의학과 예, 예. 이런 과들은 주로 환자를 맞이 보진 않으니까 네. 미국에서 또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조금 가기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환자가 아니고 의사 대 의사다 보니까 언어적인 허들이 좀 낮다고 봐야죠. 비뇨의학과는 좀 힘든가요? 그러니까 비뇨의학과 동시통역기 있잖아. 아 그럼요. 요새 다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토크나 이런 게 좀 약할 뿐이지 의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들 모든 과가 다 가능하다고 2, 봅니다. 3년 준비하면 갈 수 있나요? 저는 한 2년, 3년 정도. 2년, 3년 예. 정도? 가실 분들은 한 2, 3년 생각하시고 네. 재산 정리도 하시고 예, 예. 그 정리하는 거가 이제 짐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 가려면 무조건 비자,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비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도 보잖아요. 인터뷰 볼 때 저는 이제 투자임이니까 당연히 그게 패스가 될 줄 알고. 인터뷰에서 뭐 물어보나요? 그것도 너 왜 가려고 그러니? 정말 투자임인데 그런 거 물어볼 줄 몰랐어요. 너 의사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 좀 봐줬다 그러던데. 네, 옛날에는 아 의사 뭐 있습니까? 웰컴 이랬는데. 웰컴. 그리고 NIW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서 가면은 미국에서 의사 하실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요새 안 그렇더라고요. 트럼프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영주권이 나오거나 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안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체리피킹 이렇게 해서 가족만 보내고 미국에 기여한 바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제가 이제 딱 걸린 케이스죠. 너 미국에 왜 가냐? 그러니까요. 대답할 게 Why? 그때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미리 좀 족보가 있나요? 몸으로? 족보가 있습니다. 아, 족보가 그래요? 있는데 거기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빠꾸? 그럼요. 빠꾸 아. 먹었어요. 그래서 빠꾸 먹었어요? 빠꾸 먹었다니까요. 왜요? 그거 대답 못했다고. 뭐라고 대답했는데? 너 의사인데 왜 가?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가서 뭐 할 건데 물어보는 너 거야. 성형외과 의사인데 소록도 왜 와? 이거 똑같네? 아, 약간 비슷한 말이죠. 너 여기서 맛집가 잘 네. 먹고 잘 사는데 왜 와? 미국에? 너 왜 미국에 왜 가는 네. 건데? 너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너 가족만 보내는 거 아니야?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돌려 얘기하는 거를 하다가 이제 다시. 다시 준비해 와. 네. 빠꾸 너 먹었어요? 빠꾸 먹었어요. 한 번 먹었어요? 네. 그 다음엔 또 합격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니까 오케이, 너 가긴 갈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 USML 자격증이 있으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없는데 너 네. 외가가 되는군요. 그렇죠. 미국 의사 면허증도 없는데 네, 너 네, 뭐 먹고 네. 살 건데가 되는군요. 너 그 미국에 가서의 그런 계획이 뭔데? 그거를 이제 대답을 시원하게 안 돼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족보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코너링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쿡 찌르더라고요. 그냥. 원래는 투자이민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대답하기 싫어서 투자이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의사고 내가 그동안 쌓은 업적 때문에 NIW나 이런 걸 해서 신청을 했으면 너 거기 가서 무슨 의사, 어디 가서 취직할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나 거기 가서 그냥 나 갖고 있는 돈 쓰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고 가서 안착해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의사 생활 하시고 사모님도 잘 되시고 또 아이들도 좋은 교육 받으면서 한국에서 탈출한 게 그나마 좀 나았다 이런 얘기를 조금 나 한국을 정말 탈출하기 싫어요. 네. 너무 좋잖아요. 지금 정책을 보면 탈출 다 하려고 해 지금 그러니까 보면 저는 정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가는 네. 건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 너 도망가는 거 아니냐? 사고 쳤냐? 사고 쳤냐? 사고 쳤냐? 제일 많이 물어봐요. 생긴 게 사고 칠 사람은 아니야.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한국이 너무 좋은데 네. 이 좋은 한국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망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버텨서 다들 함께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전 순수하게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되게 젊은 친구들이야 많이 가는 거고 저의 나이 때 이제 가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뭐 초기 멤버가 아닌가 싶은데 예. 뭐 언제까지 한국에서 의사를 이렇게 허접한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맨날 무슨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동안 20년 가까이 그 의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물론 경찰서도 가보고 검사님 앞에는 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빨간 줄이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예. 환자 보기가 참 무섭습니다. 요새는 예. 어떻게 저 환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민사소송, 형사소송하고 네네.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도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제가 며칠 전에 기고문 썼지만 네네네. 참 걱정이 앞서고 아마 특히 필수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환자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너무 역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주권 준비하면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영주권이 아니라 비자를 받으러도 요새 그런데 범죄 조회 이력서 같은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영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걸 4번 받았어요. 매번 할 때마다 그걸 내야 되는데 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형사소송 걸려서 그 빨간 줄 하나 갔다 못 갑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지금 의사들 중에 항정신성 약 있잖아요. 네. 마약 네. 이런 거 잘못 처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네, 네. 그 범죄 이력 있으면 거의 네.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취과가 네. 그런 약제 그쵸.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과거든요. 근데 내가 관리를 못한 게 아니고 직원이 뭘 했다거나 뭐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가 가 있으면 못 갑니다. 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의료법으로 걸리면 네네. 거의 미국에 못 가는 걸로 네, 네, 네. 아시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치적인 망명 수준까지도 될 정도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는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짐이 태평양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돌릴 수 없습니다.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네, 가야 됩니다. 네. 돈도 네. 다 지불했고 네. 저희가 아무런 그런 연고도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집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었어요.
몇 번 갔다 오셨죠? 몇 번 갔다 네. 왔어요. 몇 번 갔다 오고 아내는 이제 겨울에 갔다 오고 저는 이제 여름에 한번 갔다 와서 네, 학교 때문에도 갔다 오시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가는데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가세요. 가- 네. 가셔서 정말 잘 되셔서 예. 네, 귀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했던 시절에 그때 이제 FTA 하면서 의료 인력까지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그런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그런 장을 마련해 보자. 모두가 원했지만 반대하는 세력들은 못했는데 교류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웨이로 갈 거거든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당시에 서울대나 뭐 연대 이런 많은 의사 선배님들께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가셨다고 얘기더라고요. 그 엑소더스 현상이 그 FTA나 뭐 이런 걸로 고삐가 풀려버리면 정말 많이 건너갈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벽은 허들이 있지만 그쪽에서 만약에 니즈가 있어가지고 뭔가 네. 허들을 무너뜨리는 순간 네네. 와르르 막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사들에 대한 이렇게 좀 억압이나 처우를 이렇게 계속 하시고 사법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판결을 내리신다면 지금 안상범 선생님처럼 미국으로나 외국으로 가시려고 마음 먹는 의사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해요. 너 어떻게 환자를 두고 떠나냐? 막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그래서 내가 버리고 가는 건지, 내가 두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나를 떠미는 건지. 너 왜 한국 야구 팬 두고 메이저리그 가냐? 손흥민 보고 너 왜 한국 축구 팬 놔두고 왜 유럽 가냐? 이거 똑같지 뭐. 네. 네. 뭐 더 좋은 대우 받고 더 좋은 조건이면 가는 거죠. 사람이 네, 직업이 네. 자유가 있는데. 아이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저희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맨날 뛰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런데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애한테. 미국 가면은 뛰고 싶으면 뛰어. 그리고 운동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운동해.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요새 보면은 다 의대 가잖아요. 의대 가면 뭐예요? 저희처럼 그냥 이러고 그냥 월급쟁이 하거나 뭐 원장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더 큰 세상에서 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거기 가서도 의사가 좋으면 의사해. 근데 다른 방법이 대한민국에서 안 보이니까 제일 탑이라고 하는 의대를 가서 의사를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공간 생각해 보면 갑갑합니다. 대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고 며칠 전에 나온 그 세제 개편안 보면 더 많은 의사나 더 많은 좀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는 여기서 살지 말고 외국 가서 살아야겠다. 한번 나도 좀 알아볼까? 나도 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질 것 같고 의료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잘 계시는 분들 유튜브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튜브 하세요 가서. 네?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제가 하는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면 다 의사들 다 머리 좋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면서 국내에 남아있는 저 같은 의사들 아니면은 국내에 남아있는 지인들 뭐 어차피 뭐 많은 활동 뭐 미래의료 포럼도 하셨고 병원의사 협의회도 하셨고 그분들이 이제 워낙 안상범 선생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작별의 인사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다는 말로 인사를 드리고 제가 50이어서 거의 접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인생 100세 시대인데 남은 절반을 좀 더 보람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닥터 썰전 노예 사슬을 끊고 미국으로 가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상범 선생님과 함께 미국 가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출국하는 안상범 선생님 만나러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새벽 1시에 자서 3시에 깼습니다. 깼어요? 예. 잠이 잘 안 오죠? 잠이 안 오고 속이 울렁거리고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라고 이 스트레스 네, 지수에 근데 이민은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예. 근데 극도로 높을 것 같기도 해요. 많은 선배님들 또 지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그래도 조금 잘 적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해 나는. 예. 우리나라의 한 명의 그 훌륭한 의사가 사실 지금 마취과 의사 모자른데 가시는 거니까. 어머님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어머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대한 희망을 갖고 간다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길 잘 닦아 놓겠습니다. 네. 닥터설전 화이팅! 파이팅! 안상범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영상 꼭 보내주세요. 저희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잘 적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러겠습니다.